오늘 정도 사장님의 팬들이 왔나봐요. 네. 사회자를 소개하는데 저 박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저는 크라운 로얄 권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가미가 잘 되죠. 네.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하다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날 꼭 아침에 무슨 생각하냐면 아미코젠 하기 좋은 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올려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아미코젠 하기가 좋고 또 날씨가 좀 구질구질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디 안 갈 거잖아. 그러니 아미코젠 하기 좋은 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저는 입시 쪽에 있었던 게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다녀보셨죠? 좀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친구들 다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제 말투를 봐도 이과 거 같죠? 과목이. 그래서 저는 물리를 가르쳤어요. 물리를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사람들이 물리를 어려워해서. 근데 제가 물리를 잘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리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뭘 어려운지 알고 그걸 가르치기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물리를 가르치는 걸 한 23년을 했어요. 23년을 했는데 원래는 몇 년 하고 말아야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은 아이를 육아를 하고 싶어 해요. 막 이쁜 것도 입히고 어릴 때 교육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책도 잘 읽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아가씨 때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혼자 지낼 때 결혼 전에는 입시 학원에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침 늦게까지 자고요. 오후에 출근하거든요. 그럼 끝나면 12시, 1시예요.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들 중에 싱글들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밤에? 치맥 먹고 너무 재밌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놀아요. 그때는 뭐 특별히 놀 거는 노래방 정도였나?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혼자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딱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은 육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내 직업이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아이를 전혀 케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서 키우니까 야 이거 진짜 내 직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23년을 했어요. 이게 못 바꾸더라고요. 사장님들 직업 쉽게 안 바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직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데 이직이 안 되거나 또는 일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아이를. 근데 저는 이제 학원 쪽에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제가 이제 부부가 하는 학원 많이 보셨죠? 네, 그렇게 학원을 한 23년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둘 다 학원에 있는데 학원이 안 되면 수입이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둘이 온전히 학원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남편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당신과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수업을 못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진 거로 먹고 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돈 벌고 잘 쓰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카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측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몸이 안 좋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수업해야 되고 막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남편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둘이 몸이 아프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점검하게 됐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래야 뭐지? 대출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거죠. 대출되어 있는 학원 내 건물이 아니었으니까 임대였으니까 그리고 할부금이 남아있는 자동차 이런 거 외에요. 진짜 심각하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핫 버튼이 눌러진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저의 삶에 핫 버튼이 눌러져요. 야 이렇게 하면 난 당연히 나이가 들고 늙어갈 텐데 나는 가난해지겠다. 지금도 가난한데 훨씬 더 가난해지면 자식 교육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노후.
나 너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부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다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남편보다 조금 오지랖이 있어요. 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남편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을 학원에 둬야 되겠고, 내가 이제 나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 한개 공부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학생 가르치고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고 뭐 하나 바깥 세상에서 뭐 하나 팔아본 적도 없고 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학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이 45의 나이에 밖에 딱 나오려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자격증도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시학원 속에서 23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40대 중반이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경력 없이 영업사원, 그죠? 또는 자영업. 근데 저는 학원이라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학원이라는 자영업은요, 운영이 잘 된다 해도 엄청나게 돈 벌 수도 있지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면요, 돈이 엄청 이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해요. 자영업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을 하려니 학원에 다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또 하나를 차리는 건 너무 불가하고요. 우리 이렇게 샵 길거리 같은 데 가본 데 멋있는 샵 하고 싶잖아요. 막 사람들 안 다니는 후미진 곳에다가 골프 먹는 가게 하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럼 좀 얼추 괜찮은 거 하고 싶으면 어때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 이런 고민을 막 해요. 40대 중반에.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원망되는 건 누구예요? 남편과 시댁아니에요? 남편 돈 잘 벌어주는 친구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배 아프고. 시댁에 돈이 많아. 이건 제일 부러운 거지. 우리 제가 입시를 했잖아요. 입시계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그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들어가요. 아빠의 경제력이 안 들어가. 아빠는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부러운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현실 점검을 해요. 현실 점검을 하면서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영업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업이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거죠. 뭘 선택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돈 되는 거 못 봤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A사를 하다가 빚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는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는 온라인으로 가지 않을까요? 시대가 직거래로 가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예전에는요, 뭘 필요하다고 하면 바리바리 사요. 그러니까 택배를 보내. 요즘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존에서 시키지, 학교로.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유통이라는 걸 하려고 해도 로드샵이라는 이런 가게라는 소매점의 유통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시간을 넘나드는 유통,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유통의 과정은 단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라는 것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인식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회사를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아미코젠 퍼시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저는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나는 순간 이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어떻게 된다? 소비시대가 맞춤형 소비시대가 된다는데 요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게 아디다스거든요. 아디다스 영상이 딱 있으면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운동화를 만드는데 막 기계가 돌아가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요 신발에 대한 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신발 가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디자인별로 사이즈별로 있어서 우리가 디자인 고르고 사이즈 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신발 가게를 갔는데 신발이 없는 거라. 신발이 왜 없을까요? 이제 만들어 놓고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냥 제 발 모양, 근육, 뼈 조직까지 측정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발이라고 하는 게 왼발, 오른발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맞춤으로 측정이 된 건데, 발이. 그렇게 해서요,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맞춤형으로 제조돼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실제로 3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 우리가 기성화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분들은 충분히 맞춤으로 가는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거나 매스미디어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세상은 점점점 뭐로 간다? 맞춤으로 간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공급이라는 게 많으니까요. 소비자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더 질 좋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질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질이 좋으면서 싼 거를 또 원하겠죠. 그죠?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된다? 맞춤형을 원하게 된다. 나한테 딱 맞는 걸 원하게 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바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화장품도 영양제도 맞춤형이 뜨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5월 14일자예요. 뉴스에 나온 거 제가 딱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세상이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일반 유통에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 다루는 품목에 있어서 이제 맞춤형이 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맞춤형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아모레 퍼시픽에서 지금 연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사장님. 유전적 특성이라든지 피부 공인, 피부 상태 등을 조합해서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타입으로 유전자를 분석해서 맞춤형을 만들겠다, 영양제를 만들겠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저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월만 해도요, 매스미디어에서 유전자 얘기 거의 안 떴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 1월에 아미코젠을 만났을 때 조금 낯선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측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뀔 건데 아미코젠 퍼시픽은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걸 이 회사가 2, 3년 전에 키트도 만들고 맞춤형 제품도 이미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맞춤형 시장을 선도하겠구나. 이렇게 몇 년 앞을 나서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겠죠, 물론. 하지만 정말 독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올해 들어서니까 뭐 난리입니다, 난리. 싹 다 화장품, 영양제에 맞춤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춤형 시장을 겨냥하면은요, 밖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날 때 되게 편해요. 왜? 우리 거 좋아라는 얘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떤 회사 제품도 좋겠죠. 좋게 만들었겠죠, 사장님. 그죠? 네가 쓴 그 화장품이 너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나한테 좋으리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좋냐, 그 제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는 그 제품이 싸냐, 비싸냐의 기준들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준은 뭐가 될 거다?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기준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그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몰려오게 될 건데, 좀 전에 왜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뭐 맞춤형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유전자 맞춤형이 700분의 1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피부에 대한 세 타입의 유전자를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 유전자를 보게 6쌍의 유전자를.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만들 때 700분의 1의 화장품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700명 중에 1명은 나와 같은 화장품을 쓸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맞춤이에요.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곧 출시입니다. 6월 정도에 출시가 뭐냐면요. 유전적인 거에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 피부 상태, 지금 내 피부 또는 제가 50인데 50세의 나이를 가진 피부 중에 최상위 1%의 피부 타입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60억 분의 1의 화장품이 제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전 세계에 나 하나의 화장품이 이제 나올 건데요. 여기 건물에서 제조가 바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문을 하면 사장님의 유전 정보와 사장님의 현재 피부 상태가 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쭈쭈쭈쭈 해가지고는 탁
번영의 화장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불과 1,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미코젠 퍼시픽이 맞춤형을 준비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타액으로 하거나 입안에 상피세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유전자 분석의 이제 형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미코젠 퍼시픽을 제가 알아볼 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회사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괜찮으냐라는 이 근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 이 아미코젠 퍼시픽은 대략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유통회사가 2년이 된 거지 아미코젠을 담고 있는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은 19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아미코젠이라고 부르거든요. 젠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라는 건 아시죠? 앞에 붙은 아미코라는 단어가 라틴어인데 친구 같은 이런 뜻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와 친구인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 이름을 붙이게 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 2000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한국 산업 바이오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요. 2000년도에 출발해서 지금 19년 차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이제 연구를 R&D가 강한데 R&D를 하는 가운데에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대단한 기술이죠. 유전자를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전자가 아닌 미래의 유전자로 진화시켜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것. 그것이 기술성 평가가 되어서 2013년도에 포사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진화 기술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특수 효소를 만드는 걸 가장 많이 하고요. 또는 바이오 신소재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런 거를 특수 효소를 통해서 하게 되고 효소 공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아미코젠이 주 업무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소 전문 기업이다라고 돼 있죠. 효소 우리나라의 1위 효소 기업이다 이 얘기는 거의 전 세계 효소의 1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미코젠이 해왔던 일이에요. 아미코젠 이러면 제조와 R&D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였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쪽보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많이 알죠.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제조하는 쪽보다는 유통하는 쪽을 아니까 우리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낯익죠. 하지만 아미코젠 이런 굉장히 낯선 기업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식을 좀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미코젠 주식이 있으니까 좀 아미코젠을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머 아미코젠이 화장품을 팔아? 아미코젠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일은 제약용 특수효소나 효소 기반의 바이오 신소재들을 일반 기업 쪽으로 많이 넣었죠. 뭐 제조도 했고 원료도 공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굉장히 뭐랄까요? 크고요. 규모도 엄청 크고요. 잘 나가는 아주 기술이 특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제 포스타 상장을 하면서 자회사를 많이 영입을 시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자회사들의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자회사 중에 여기 있는 이 셀리드 있잖아요. 이 셀리드가 항암 면역치료 백신을 만드는데 이 기업은 2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자회사 중 하나가 상장도 했고요. 여기 보면 스킨메드라고 보이거든요. 이 스킨메드가 저희의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입니다. 스킨메드 화장품 만드는 곳.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있는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가 내년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바이오코젠. 이따가 2층 가셔서요. 식물성 요거트 하나 사서 드세요. 팝니다, 하나씩.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성 유산균과 식물성 요거트를 만들어낸 곳이 바이오코젠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자회사고요. 아미코젠 CNC는 키투산 만드는 회사고요. 아주 많은 자회사, 어떤 기관, 생산과 R&D 기관들을 많이 영입시켜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난 게 얘예요. 얘는 누구냐? AP, 아미코젠 퍼시픽. 제가 하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얘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동안 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없을 때 모든 기업들은 다 어떤 거다? 제조와 R&D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미코젠이 몇 년 전부터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자체적인 유통을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AP다, 아미코젠 퍼시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미코젠은 유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통회사 너무 많죠. 화장품회사, 건강기능식품회사 너무 많잖아.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미 아주 수십 년 동안 유통을 해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아미코젠이 우리도 똑같이 화장품 팔 거다, 우리도 건강기능식품 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장사가 될까라는 고민을 했대요. 아미코젠은 이렇게 R&D와 제조가 많기 때문에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너들이 거의 다 박사, 석사지죠. 그런데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해봤던 일이니까. 그리고 똑같은 평범한 유통으로는 이 유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 속에서 아미코젠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사건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이게 생긴 거예요. 예를 보면 여기 6월 30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6년이거든요. 2016년 6월 30일에 DNA를 직접 검사하는 시장이 국가에서 허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봐야 되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면 이제 그냥 민간 업체가 소비자한테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행위가 합법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해드리잖아요.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사가 뜨면서 어떤 방향성이 생기냐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세 건강 시대가 된다고 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수명 140세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수명이 계속 길어질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고민은 뭐가 되겠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죠. 50대의 질병으로 50년을 더 살면 산 것만큼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고령화되고 100세 건강 시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뭐로 온다? 건강으로 오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질병을 얼마나 다 치료하냐의 문제였다면 지금 사람들의 고민은 뭐가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 내 건강, 내 질병에 대한 예방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방에 의해서 예방의학을 하고 싶다. 예방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미리 알아야 되겠네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릴까요? 내가 알 수 없죠. 지금 건강한 상태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게 된다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 검사할 수 있는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런 차에 아미코젠이 유통을 고민했고 거기에 DNA를 직접 검사하는 시장이 허가가 돼버리니까 정말 찬스가 온 거예요. 그 찬스에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유전자 맞춤형 시장을 열기 위해서 AP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를요. 예전에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전에도 있었지 유전자는.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업화, 사용화되기 위해서의 조건들이 필요해요. 아주 과거에는요.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소요시간이거든요. 어때요? 13년 후에 오세요 결과보러.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금액이 어땠냐면요. 이거는 그냥 연구죠. 그죠? 이거는 상용화라는 게 불가한 시대가 있었고요. 쭉 오다가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검사 결과가 이제 한 달 이내에 나오거나 금액이 100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장님. 아미코젠 퍼시픽의 이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은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가 요구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생된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막 2009년도에 그걸 하겠대.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하거든요. 모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을. 이 유전자 검사라는 건 타이밍이 있는 건데요. 지금 저로의 타이밍이 뭐냐면
시대가 막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요, 유전자 검사가 합법화 됐다는 거, 10만원, 20만원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이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맞춤형이 되게 막연하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사장님. 그럼 우리는 유전자 검사가 합법화 됐고 그걸 미리 준비한 회사가 있었고 맞춤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거네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그래요? 그거에 이제 눈을 뜨시면 아미코젠의 비전을 좀 더 보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DTC라고 합니다. 이걸 개인 유전자 분석 시장을 저희가 하는 걸. 여기에 46개 항목을 허가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외국은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이래요. 국가가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예요. 그럼 이 항목을 정하는 게 회사마다 다 자기들 특성대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회사도 이거 넘기는 못하는 거예요. 46개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된 항목은 46개고요. 앞으로 100개 이상, 150개 이상 계속 확대시켜내겠다라고 국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46개 유전자를 저한테 줄 거예요. 제가 검사하면.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를 내가 가질 건데 46개를 지금 갖는다면 이 추가 항목들, 허가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는 한 사람에 대한 유전자를 46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50개, 100개, 200개 계속 갖게 되겠네요. 그럼 내가 사장님의 유전자를 갖는 건 나한테 뭐가 될까요? 너무 잘생겼다. 죄송해요. 갑자기 눈이 마주쳤어. 일단 봐봐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갖는 건 뭐가 될 거냐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돈 아니에요? 다 돈 아니에요, 사장님? 사람들의 유전자라는 데이터를 내가 확보하게 된다는 게 다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금보다도,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면서요. 아시잖아요. 카카오톡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는 유전 데이터라는 거를 돈을 벌겠다, 앞으로. 수많은 시장들은 늘어날 거고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를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출시된 거고요. 이 이름이 제노솔루션이에요. 여기에는 46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항목은 12가지 신체적 항목을 특징을 잡아서 딱 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왼쪽은 외형적인 거. 왜 내가 비만이 되는지,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을 조사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거고요. 탈모에 대한 유전자를 볼 건데 솔루션 곧 출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라고 하는 혈액과 관계된 유전자를 보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비타민C 대사와 카페인 대사라는 대사 기능 2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외형적인 거 6개를 보고 혈액적인 거 4개 보고 대사 기능 2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를 검사하기 위해 만든 키트를 준비했고요. 이걸 제노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검사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4단계의 색깔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파란 거는 매우 양호한 거, 보통인 거, 관리가 필요한 거, 중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루션을 받아보시게 되면, 처방전을 받아보시게 되면 관리에서부터는 뭔가가 조절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질 겁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를 받게 되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개인 결과를 가지고요. 어떻게 맞춤형을 만들 거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서플리먼트는 뭐뭐뭐가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추천이라고 하는 거에 근간이 뭐냐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유전자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3개를 먹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냥 나라는 사업가가 제품을 많이 팔고 싶으니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죠.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 때문에 한번 사줄 수는 있어도 그걸 꾸준히 먹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줄 거거든요. 결과지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추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결과를 보신 분들이 솔루션을 먹을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는 건데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매번 먹어야 되지 않냐고. 또는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제 유전자가요, 사장님, 혈당이 빨간불이에요. 중점각이거든요. 책자를 보게 되면 혈당에 대한 4쌍의 유전자를 봐요. 근데 제가 좀 읽었겠죠, 제 걸? 제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 3쌍 중에 2쌍 반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약에 100개의 인슐린을 만든다면 저는 25%밖에 못 만들어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럼 저는요, 내가 남들보다 인슐린을 못 만들어요? 그럼 저는 당을 섭취를 줄여야 되는 식생활을 가야죠. 맞아요. 근데 제가 밖에서 식사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 탄수화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 당뇨가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이 회사가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서 솔루션으로 넣은 거예요. 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걸 한 달 먹어야 돼요? 그럼 한 달 뒤에 내 몸에 인슐린이 나와요? 내 몸은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변이 되어 있다니까요.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어요, 사장님. 내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면 그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는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인슐린을 못 만드는데 그러면 탄수화물 먹지 말든가. 아니 먹어야죠. 방법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분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그걸 통해 그 유전자를 통해서 무엇이 대체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면은요 소비자 선택은 분명합니다. 안 먹으면 병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장사 잘 되니까. 그런 원리라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전자는요, 사장님, 하나하나 풀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소비자가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9살 아이들이 감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유전자 검사 하시고, 결과지 받으시고, 처방전 받으셔서 아 내가 내 몸에 뭐뭐뭐를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들과 요게 서플리먼트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얘네들을 보면 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뭐 서플리먼트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보면 번호들로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DB1, DB2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유전자 플래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진행하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의 유전자 플래너를 과정을 거치셔서 유전자에 대한 이해와 솔루션에 대한 이해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DB가